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양지현이고요. 오늘 이제 코센이라는 좋은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뭐 나중에 또 자기소개를 하겠지만 갓 졸업을 해서 이제 포닥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포닥 새내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주셔서 같은 박사과정을 이제 하시면서 제가 이제 왔던, 그 프로세스를 이제 겪으시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다양한 진로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머리가 복잡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하고 싶은 거는 멘토로서의 하나의 이런 뭐 조언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 다른 배경에서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자신만의 스토리를 써내려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써내려 가실 건데 그 중에서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하나의 참고 정도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의 또 다른 멋진 스토리를 같이 이제 쓸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자기소개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저는 양지현이고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199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 유년 시절은 이제 부산에서 보냈는데 이제 초등고는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이제 분당이라는 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고 이제 2009년에 순회고등학교를 나온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에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이라는 곳에 환경사회공학과로 이제 2010년에 입학을 해서 뭐 중간에 이제 저는 이제 공익근무 해가지고 2년 정도 병역요인으로 빠지고 다시 복학을 한 다음에 20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같은 해 2016년에 이제 MIT 지구대기 행성과학과라는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2022년 그러니까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11일까지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물리화학 과정으로 박사과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2022년 2월 초부터 이제 나사 Jet Propulsion Laboratory라고 이제 제트 투진 연구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과학부서 행성과학과 실험연구팀이라는 곳에서 엑소플래닛 이제 외행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행성의 대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테라포밍도 한 걸음부터라는 건데 이제 테라포밍이 그럼 뭘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토막상식으로 테라포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테라포밍은 이제 그 행성 지구화 계획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및 위성, 기타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아직은 이제 실현돼 본 적이 없는 가설 단계의 계획인데요. 제가 이제 테라포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저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이 테라포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저도 뭐 유년 시절 있었고 저의 유년 시절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그냥 뭐 평범한 이제 한국의 이제 어린이들처럼 뭐 남자애들처럼 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뭐 영화도 많이 보고 만화책도 읽고 그다음에 과학학습 만화도 읽고 그랬었는데 특히나 저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선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어릴 적부터 되게 우주에 나가고 싶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테라포밍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테라포밍이라는 것을 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게 됐었는데요. 뭐 그러면서 초중고 다니면서 이제 꿈이 여러 번 변하잖아요. 꿈이 여러 번 변하면서 뭐 고등학교를 갔다가 뭐 어떤 계기로 이제 대학교를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일공동 이공계 유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이제 10기로 2010년에 홋카이도 대학의 환경사회공학과를 입학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제 학부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전공을 선택을 했었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테라포밍이 실현된다면 그 행성에서의 자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직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새내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갔었던 환경사회공학과 자원공학 코스라는 곳이 굉장히 다양한 학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료공학도 하고 물리화학도 하고 유체역학도 하고 지질학, 구조역학, 생물공학, 화학공학 여러 개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걸 하면서 나한테 맞는 거를 이제 간을 보다가 선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남녀 성비가 제일 높은 편이라서 굉장히 활기차고 균형 있는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환경사회공학과 자원공학 코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학부 생활을 하면서 들어가다가 제가 이제 학부 2학년 때 지질학 수업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토 스토무 교수라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지질학 교수를 듣게 됐어요. 지질학 그 수업을 듣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지질학 중에서 산소 대량 발생이라는 그 테마를 하나 듣게 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이잖아요. 그 46억 년 중에서 24억 년 전에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엄청난 많은 양의 산소가 이제 대량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설로는 이제 그 식물, 뭐 정확히 말하면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산소 발생균이라는 이제 식물 비슷한 것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제 대량의 산소를 이제 지구 대기에 노출시키면서 산소가 이제 대기가 이제 산소로 가득 차게 돼서 다양한 동식물들이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걸 듣고 이제 처음에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평소에 식물을 좀 하찮게 여기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제 내가 평소에 하찮게 여기고 있었던 식물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대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밑에 이제 왼쪽 아래 보시면 알겠지만 지질학을 공부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질학 그 사토스토모 교수님의 연구실 지질학 연구실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홋카이도 대학을 졸업을 하고 공익을 하면서 이제 미국 대학원 지원을 하는데 미국 대학원에서도 지질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들 되게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9개 정도를 지원을 하고 3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3개 중에서 그 학교를 고를 때 또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된 거죠. 대학원 때. 그래서 MIT를 결과적으로 가게 됐었는데 제가 MIT를 선택한 이유는 또 크게 3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처음에 지원을 할 때 오노 교수라는 분 밑에서 그 연구를 시작하기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 오노 교수님이 SMIF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SMIF는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Sulfur Mass Independent Fractionation이라고 해서 이제 황이라는 게 동위원소가 4가지가 있거든요. 안중 동위원소가. 근데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46억 년에서 24억 년 전까지는 이 동위원소의 비율이 되게 제각각이에요. 이게 어떤 뭐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지표가 있는데 그러다가 산소가 나왔다고 생각되는 24억 년 전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0이잖아요. 되게 일장일래요. 그래서 이 분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자 이런 테마의 연구 주제가 있어서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게 과거 지구의 대기후 변화 과정은 이제 나중에 나의 꿈이었던 테라포밍에 꼭 필요한 연구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연구가 나사에서 펀딩을 받는 프로젝트였어요. 이제 여러분도 뭐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학원들은 되게 다양한 이제 정부기관하고 뭐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도 있고 NSF도 있고 뭐 Department of Energy라고 해서 뭐 그런 뭐 아니면 방위성, 국방성 여기랑도 공동 연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에서 펀딩을 받는 프로젝트니까 나중에 나사에 갈 때 유리하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스턴이라는 도시 특성상 되게 이제 많은 학교랑 회사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두루 만날 수 있어서 활기차고 균형 있는 학창 생활을 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MIT를 선택을 하고 MIT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SMIF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너무 딸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물리화학, 분자분광학이나 이제 화학반응속도론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딸려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부를 선택을 했을 때 지질학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물리화학이나 이런
화학에 굉장히 많이 지식이 딸렸었는데 ESMIF를 실험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모험이긴 했지만 아직 1년 차이기도 하고 학생이니까 뭐 연구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자 이런 생각을 해서 뭐 미래 연구자로서도 이런 굉장히 펀더멘털하고 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다져놓으면은 어떻게든 어플리케이션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양자역학이랑 뭐 그런 좀 되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수업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통계역학, 물리화학, 컴퓨팅 같은 수업들을 제가 막 엄청 듣기 시작했어요. 대학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MIT 같은 경우는 수업들을 되게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무료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콜세라라고도 있고 하는데 MIT 콜스웨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양자역학 수업에 이제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유튜브에 찾으시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얼굴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날 늦게 이제 지각을 해가지고 머리는 이제 까치머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전날 라면 먹어가지고 퉁퉁 둔 얼굴로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찍힌 사진인데 재밌어가지고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업을 듣고 1, 2학년 때까지 굉장히 이런 기본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2017, 18년 중순쯤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제가 이제 하던 연구가 펀딩이 잘립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펀딩 갱신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교수가 이제 그 자기 펀딩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그 펀딩을 처음에 받을 때 한 5년 정도, 6년 정도의 이제 스팬으로, 타임 스팬으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박사과정생이나 아니면 석사과정생들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 프로포를 같이 쓰면서 갱신을 하면서 이 학생들을 이제 돈을 주면서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갱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 경우는 바로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펀딩이 잘림과 동시에 제가 또 예전에 있던 어드바이저는 사이가 좀 안 좋았어요. 뭐 안 좋았, 개인적인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연구의 방향성도 안 맞고 굉장히 우수한 분이시고 똑똑하신 분이지만 저랑은 약간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이제 가르치는 거 아니면 뭐 매니지먼트 방식이나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운 어드바이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돼서 어드바이저를 찾으려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양자역학이랑 화학 반응 속도론이랑 그런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 속도론 수업을 가르치던 윌리엄 H. 그린이라는 교수님한테 뭐 좋은 인상을 이제 드렸던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뽑아주셔가지고 다시 이분과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랑 했던 연구는 양자역학을 이용한 화학 반응 속도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레이저들이랑 질량 분석기를 이용한 화학 반응 속도는 측정이에요. 그래서 뭐 가운데 사진은 제가 이제 대학원 한 3년 동안 쓰던 기계들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기계인데 이걸 이제 제가 혼자서 다루면서 수리도 해야 되고 왜냐면 이런 거는 이제 기계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전에 있던 학생들이 이제 다 짓고 새로 짓고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위에 또 새로운 거 추가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래야 되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치고 또 이제 새로 도입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3, 4년 동안의 긴 시간 동안 이거를 고치고 하면서 연구를 하고요. 맨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던 연구가 그래서 바뀝니다. SMIF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래 되게 조그마한 분자들 있죠. 뭐 산소 분자나 아니면 벤젠, 일산화탄소 이런 애들이 큰 분자로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이제 진화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제트 엔진이나 가스터빈 안에서 각종 탄화수소 분자들 있죠. 연료들이 특정 온도랑 압력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연구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화학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연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그러면 7년 동안 3번의 전공을 바꾼 거잖아요. 자원공학에서 지질학에서 물리학을 바꾸면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읽게 됐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되게 interdisciplinary attitude라고 하죠. 그래서 학제적인 이제 여러 가지 학문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거기에 관련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저의 이제 백그라운드 지식을 knowledge를 이제 넓히게 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느끼게 된 게, 내가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었던 학문들이 되게 이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스트림이 크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졸업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졸업을 하기 1년 전부터 이제 저에 대한 진로의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대학원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카데미아에 남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이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접하면서 인더스트리도 가고 싶고 뭐 컨설팅도 가고 싶고 금융 쪽도 가고 싶고 되게 많았고 저도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랑 금융 쪽에 뭐 인터뷰도 되게 많이 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사에 가고 싶다고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테라포밍 다시 한번 뭐 테라포밍에 대한 꿈을 좀 계속 가져보자. 그래서 나사에 가고 싶다고 이제 마음을 정한 이후로부터 그 졸업 1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나사에 가기 위한 전략을 많이 세웠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잖아요. 나사라는 게 이제 오른쪽에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사가 굉장히 정부기관이 좀 브랜치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는 JPL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LA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에임즈라는 데는 스탠포드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랭리 리서치 센터라고 해서 버지니아에 있는 건데 이건 이제 히든 피규어스라는 영화에서도 나온 그런 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연구센터고요. 그 다음에 거더드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또 센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 13이나 이런 영화 보시면 막 휴스턴 이러잖아요. 그런 존슨 스페이스 센터도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 있고 플로리다에 이제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디로 가야 될까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는 정부기관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외국인이 갈 수 있을까? 나는 외국인인데? 난 유학생인데?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고민은 제가 도중에 전공을 바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과학에서 화학공학 아니면 이제 물리화학 쪽으로 왔는데 그래서 나사 관련 인맥이 이제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지원을 해야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커리어랑 연계해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내가 교수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이런 정부 연구소에 있어서 연구원이 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나중에 또 인더스트리로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옵티마이즈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염두에 두면서 되게 정보들을 리서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사를 가고 싶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지만 인맥도 없고 그래서 맨 처음 제가 찾았던 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가지고 뭐 영어로 이제 How to get into NASA 아니면 뭐 나사에 가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찍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를 들어 MPP라고 나사 포스닥 프로그램이라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요. JPL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jpl.jobs.com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은 이제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잡에 대한. 그래서 나사에 가기 위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 굉장히 뭔가 이거 내 영어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나도 포함이 되는 거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거기 컨택터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직접 문의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드리자면 나사 포스닥터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굉장히 프레스티저스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뜹니다. Opportunity Title이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맨 첫 줄이 Investigating Spectroscopic and X-ray Diffraction 어쩌고 저쩌고가 있죠. 그래서 Opportunity Number가 있고 그 다음에 로케이션이 있는데 그 로케이션은 머페필드, 캘리포니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에임스 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실리콘밸리에도 하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opportunity title은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인재들을 구하는 곳일까 해서 클릭을 해보면 그 밑에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organization, 나사고, reference code가 있고 how to apply가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application deadline도 나오고요. description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description을 보면은 이 연구의 테마랑 필요한 인재상 그리고 이제 eligibility라고 해서 뜹니다. 외국인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린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비자 문제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내가 관심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인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은 대충 이제 디스크립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PI라고 해서 이제, Principal Investigator죠. 예를 들어 이제, 보스잖아요, 보스. 보스가 뜹니다. 그래서 이 보스가 뜨면 나중에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opportunity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되게 중요시 했었던 거는, 첫 번째로, 내가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왜 지원이 안 되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봤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관심이 있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는 이거를 좀 되게 중요시 했는데,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를 저는 굉장히 중요시 했었어요. 연구 동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블루오션을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좀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아직 없는데,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블루오션을 많이 고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기회인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걸 더 깊게 해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특히나 제가 제일 중요시 했던 거는 내가 가고 싶은 필드가 앞으로 어떤 곳이고, 나는 그곳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되게 좀 망상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한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내가 이 필드를 가게 되면은 어떤 연구 아이디어가 있고,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학생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 연구소에서 이제 약간 정부에서 정해주는 미션. 나사 같은 경우는 미션 베이스드라고 해서 미션을 정해요, 위에서. 그럼 그 미션에 맞는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이제 이 정부에서 시키는 거, 이 미션에서 시키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미션을 따라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학제적인 태도, interdisciplinary attitude가 생겼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astrochemistry라는 필드에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었어요. 이제 우주화학이라는 곳인데, 그 관련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문득 이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보여줬던 슬라이드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트 엔진이나 아니면은 화력발전소 이런 파워플랜트에서 일정 연료들을 넣고 일정 온도나 일정 압력을 가했을 때 1초에는 뭐가 생기고 10초에는 뭐가 생기고 1시간 후에 뭐가 생기고 이런 화학 모델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주화, 이제 애스트로케미스트리에서 특히 엑소플래닛 애트모스피어 컨디션하고 굉장히 흡사한 거예요. 엄청나게 흡사하다는 걸 발견을 했고, 왜냐면은 사실 지구에서의 700도가 우주에서도 700도 똑같을 거니까, 왜냐면 그 뒤에 있는 피지컬 케미스트리, 이제 물리화학은 똑같을 거니까, 어차피 똑같을 건데,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 대한, 제트 엔진이나 파워플랜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이거를 그대로 우주화학에 접목을 시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 논문들을, 우주화학에 있는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기술들이, 특히, 화학 모델링을 할 때 쓰는 기술들이 제가 쓰던 것보다 20년, 10년 뒤쳐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신 얘네들은 또 이 필드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학문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접목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문적으로 이제 화학 모델링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플래니터리 사이언스라는 학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것만 팠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을 발견했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필드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이제 최첨단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여기서 짱 먹을 수 있겠다. 1등을 할 수 있겠다. 되게 임팩트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했을 때 굉장히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약간 건방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다음에 이제 나사의 이제 그 JPL에 아니면은 MPP에 있는 여러 가지 그 job opportunity에서 제가 관련 있다고 생각한 그 타이틀을 선택을 하고 job description을 보면 이제 보스가 있잖아요. 보스. 이제 PI 이름이 있는데 그 PI 이름을 구글 스컬러에서 검색을 했었어요. 정보 수집이라고 하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담당 PI의 최근 논문들을 이 두 장에서 세 장 정도를 읽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못하는 거.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중심적으로 이제 추린 다음에 그걸 파악한 다음에 제가 컨택을 했었어요, 몇 명한테. 그래서 컨택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논문 있죠? 논문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멀시 그리파티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제 지금 현재 PI인데 이분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잡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잠깐 토막상식으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 생활을 6년을 했는데 6년이라고 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느낀 점이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인재상이 먹힐까 이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리크루터들도 많이 오잖아요. 이제 MIT에 이제 뭐 인텔에서도 오고 나사에서도 오고 뭐 구글에서도 오고 뭐 페이스북에서도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되게 공통적으로 이분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이 기존의 풀에 이제 기존의 필드죠. 예를 들어 내 전공이 물리화학이다라고 하면 물리화학 필드에 없었던 능력 혹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흔히 인터디스플리너리라고 하는데 그런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애티튜드가 결국에는 유연한 사고잖아요. 저는 이제 창의적인 사고라고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분야에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접목을 시킬 수 있고 굉장히 이제 다른 학문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이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혁신이 일어나고 또 이제 기술을 엄청 많이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에서 되게 인터디스플리너리한 거를 어필을 하면은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잡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가졌던 마인드는 약간 나를 셀링한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의 마음으로 자신을 세일즈하다 할 때 흔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그 수요에서 이제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가 유저 스스로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랑 유저 스스로가 아직 불편함을 느끼지만 자기가 뭐가 불편한지 모를 때, 인지하지 못할 때,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니즈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가 저는 요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폰이 있기 전까지도 사람들이 전화도 잘하고 뭐 문자도 잘하고 이랬었는데 아이폰이 이제 필요한지도 몰랐었죠. 근데 아이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아이폰이 없으면 안 되겠다.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리고 에어팟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이제 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도 있고 이어폰도 있는데 에어팟이 나온 이후로 에어팟을 한번 써본 사람은 이제 다시 없던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유저 스스로가 불편함을 느끼지만 뭐 인지하지 못할 때 그거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이제 저의 마음가짐이었었는데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뭐냐면 아직 블루오션일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아직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니까 아직 요구하는 사람들도 적을 거고 그러면 점점 더 관심도가 없을 거고 그래서 선점 가능성이 쉽겠다. 사람들이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퍼뜨리면은 내가 리드를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보통 내 마음대로 하기가 보통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제 쪽에서 먼저 액션을 취하죠. 이제 고용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떠냐 너희한테 이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JPL 인터뷰를 할 때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있는 게 제가 이제 그때 준비했었던 파워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연이의 연구를 소개를 하자 해가지고 뭐 테크니컬 인터뷰 위스 Dr. Gutipati and Dr. Henderson에서 2021년 8월 24일에 했던 거고 밑에 보시면 그분들이 썼던 논문을 보여주면서 이분들이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당신들 실험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다. 근데 이제 보니까 약간 이제 화학적 모델링 해석을 할 때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했던 실험을 화학 모델링을 했는데 한번 볼래? 이래가지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스텝 1 어떻게 하는지 보여줬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을.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 해서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모델링을 해봤는데 메탄도 약간 발견됐을 것 같은데 살짝 좀 뭐 디텍션 리미트 미칠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아리까리 할 것 같은데 어땠냐 하니까 제 어드바이저가 실제로 약간 되게 애매한 그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메탄이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높이 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진짜 좋아했죠. 좋아 죽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가 이제 JPL에 오면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너희들이 연구하는 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플래너터리 사이언스나 아니면 얼스 사이언스 쪽도 아니었었는데 화학공학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좋아해서 이제 저를 합격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졸업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뭐 졸업식도 사진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제 어드바이저 빌이고 이제 오프세터가 왔을 때는 인스타에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나사에 들어왔을 때 제가 생각했었던 저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어드바이저랑 하는 연구도 하지만 다른 연구에도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많았었어요. 왜냐면은 나사 같은 경우는 일반 대학들하고는 다른 게 이제 인더스트리는 다른 게 정부의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미션의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대학에서는 할 수 없는 연구들을 국가의 돈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굉장히 제가 이제 인볼브 되고 싶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사 안에서도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거를 제가 되게 액티브하게 발표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이제 제가 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JPL에 포닥으로 새로 오는데 한번 미팅 가져보지 않을래? 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너 논문 읽어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내 스킬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때? 하면서 이제 샘플도 보여주고 제가 이제 프리리미너리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여주면서 실제로 제가 이제 JWST라고 해서 작년 12월 25일에 쏘아 올렸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들을 많이 찍고 이제 특히 엑소플래닛, 애트모스피어를 굉장히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는 PI들 컨택을 해서 또 그분들하고 한 3-4번 삼국초려를 했죠. 바쁘시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실제로 보여주면서 그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 3개의 추가 프로젝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을 많이 벌려놔서 좀 걱정이 많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제 자신을 팔고 셀링을 하고 비즈니스맨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고비죠. 여기가 고비죠. 이제 이거를 실제로 다 좋게 마무리를 짓고 논문도 써야 되고 결과도 내야 되니까. 하지만 뭐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안착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소켈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는 이제 되게 크기 때문에 노스켈이랑 서른 캘리포니아라고 하는데 LA는 서던 캘리포니아 있잖아요. 남쪽에. 그래서 소켈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소켈 나사라이프 뭐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은 뭐 제 첫 차도 타고 첫 차도 이제 중고차지만 13년대 그것도 사고 그다음에 뭐 과학센터 가서 우주 왕복선도 보고 스테이크도 굽고 부모님 오셨을 때 나사 안에 이렇게 투어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박물관 가서 뉴턴의 프린키피아 이제 뭐 복사본이지만 그것도 실제로 봐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노루 사진들은 나사 이제 JPL 캠퍼스 안에 사진인데요. 동물들이 내려와가지고 뭐 먹습니다. 그리고 라쿤들도 나오고 코요트도 나오고 네? 그러면서 뭐 현재까지는 좀 물가는 비싸지만 즐거운 삶을 향유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리인데, 굉장히 이제 공통됐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되게 힘들고, 이제 좀 미래가 불투명해 보일 때 약간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어떻게 그걸 건디면서
극복했냐라는 질문들이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살면서, 모토로 생각하는 명언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Whatever doesn't kill you makes you stronger.라고 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그것을 극복해내면 결국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2005년에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연사로 이제 나왔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 미래를 내다보면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뒤를 돌아보며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점이 어떻게든 미래에 연결되리라고 믿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현실에 굉장히 충실을 하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결국에 자기가 열심히 하면은, 후회 없이 하면은 그것들이 언젠간 다 어떻게 도움이 될 거라는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제 위로를 많이 받고, 내가 이제 좀 힘들고 이럴 때도 이게 다 나중엔 되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사에서 일하는 것이 어릴 적부터 꿈이긴 했지만 종착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꿈은 테라포밍이니까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모든 과정도 이제 뭐 일본에 가고 미국에서 대학원 박사를 하고, 그리고 나사에 들어와서 하고 있는 연구들도, 그리고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앞으로의 과정도 저희 이제 큰 꿈을 향한 마일스톤 중 하나일 거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들이 잠깐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미리 받은 사전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지금 뭐 실시간으로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들 해서 첫 번째 질문은 화학 반응을 모델링 한다고 하셨는데, 뭐 계산과 이건 density function theory라고 해서 이제 그 계산 화학에 있는 이제 하나의 그건데, 이거 하시는 분, 이게 질문하신 분은 약간 이쪽 분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드리자고 하면은, DFT 같은 경우는 좀 더 큰 물체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분자 단위가 아니죠. 작은 분자가 아니라 약간 단백질 있는 고분자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density function theory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너무 전자들이 많고 슈레딩거 이퀘이션 풀 때 힘드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분자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일산화탄소는 아니면 나프탈렌이나 벤젠, 아무리 커봤자 이제 고리가 3개짜리 4개짜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DFT보다 훨씬 정확한 coupled cluster나 아니면 이제 뭐 CBSQD3 같은 더 이제 높은 레벨에, 하지만 시간은 훨씬 많이 걸려서 이런 고분자 같은 건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주는 좋아하지만 물리를 못해. 진로는 포기했습니다. 실제 우주 관련 업무를 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예상했던 부분과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어떤가요? 굉장히 이제 우주 관련 업무는 굉장히 황홀해요. 왜냐면은 JWST의 첫 발표가 있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이제 발표를 막 하는데, 그게 이제 컨피덴셜이라고 해서 아직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가 안 돼요. 하지만 나사에 있으면서 그거 하는 사람한테 제가 프로젝트를 땄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을 같이 하면서 저는 아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그런 JWST 스펙트라 있죠.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에서 오는, 나만 먼저 본 약간 그 흰 눈 있죠. 눈 쌓였을 때 먼저 이렇게 발자국 닿는 그런 느낌. 그런 건 굉장히 이제 짜릿하고 너무 익사이팅하고 좋긴 한데, 그런 것은 이제 나사에서 예상했던 제가 이제 장점이라고 하죠.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금전적으로 좀 이제 포닥이 좀 생각보다 캘리포니아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기름값도 비싸고 세금도 엄청 많이 떼이고. 그리고 이제 포닥이란 게 생각보다 그렇게 뭐 항상 유쾌하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기관이어서 그런지 이제 뷰로크래시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느립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보안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답답하고, 대학원에 비교해서 그런 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죠. 화학 반응 모델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에 쓰이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경우는 이제 엑소플래닛에 이제 제임스 우주 망원경으로 찍습니다. 그 대기를 찍으면 그 대기 스펙트라가 어떤 분자들이 그 스펙트라로 나타나요. 스펙트라로 분자들이. 그럼 그 분자들이 뭐가 있을까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온도나 압력 같은 것을 알면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수소만 95%가 돼 있는 대기라고 했을 때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프로파일러라고도 하는데,
내 모델링으로 이제 모델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메탄이나 어떤 분자들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네, 이 프로파일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시그널을 프로세싱을 해보자 이러면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이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화학 모델링을 하고요. 업무 환경에 만족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족하신다면 어떤 부분? 만족하는 부분은 아직 아까, JPL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워크 라이프 밸런스는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이제, 대학원에 비해서 페이스가, 뭐, 사람 나름이긴 한데, 자기가 페이스를 좀 느리게 가지고 가고 싶으면 느리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좀 내가 연구를 빡세게 하고 싶다 하면 또 빡세게 할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자유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빡세게 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서, 뭐 저는 만족합니다. 금전적인 부분 빼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는 외국인 신분으로 나사 지원하는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국인이니까요. 근데 이제 포달까지 레벨이고요. JPL에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필수적인가?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JPL에서도 이제 외국인 신분을 가지고 잡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저기 연대에서 박사하시고 바로 오신 분들도 많고요. 포닥이 아니라 실제로 일로. 근데 이제 시민권을 안 가지고, 그 영주권을 안 가지고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은 이제 H1B나 이런 비자로 오신 다음에 거의 6년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 그 사이에 충분히 영주권 딸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을 땄니다. 2, 3년 정도 걸리는데 그건 이제 뭐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냐 변호사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영주권을 나중에 바꿉니다. JPL 같은 경우는 정출연이라고 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거든요. 그래서 나사 소속이지만 칼텍이라고 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운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고 하면 그 JPL에 있는 모든 컴퓨터나 아니면 실험 장비들, 물건들은 다 나사 거지만 사람들은 칼텍 겁니다. 그래가지고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꼭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연구를 할 수 있고 잡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다른 나사 브랜치들 있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랭리나 아니면 에임스 아니면 휴스턴 이런 데들은 포닥으로는 이거 포닥은 계약직이잖아요. 그래서 임시직이기 때문에 포닥으로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잡을 따려면 영주권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포닥으로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영주권을 딸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따면서 그대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죠, 잡으로. 물론 이제 다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은 수가 전환이 되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JPL의 우주 탐사 분야의 경우에는 상당히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연구 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생각하는 좋은 인재상은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인재상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특정 제가 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있는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잘할 수 없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한 분야만 파서도 안 좋지만 너무 이제 다양한 분야를 얕게만 해서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이런 게 저의 경우에는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전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서 이것을 다른 분야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항상 생각을 하고 관련 논문들을 읽어보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거 마지막 질문. JPL은 다른 나사 기관과 달리 외국주의 연구자들도 취업을 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의 연구자가 JPL에서 기초 우주 탐사 연구 분야에 있어서 뭐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나사 같은 경우는 과학 연구에 있어서는 뭐 외국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리미트가 강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ITAR이라고 해가지고 ITAR이라고 해서 이제 항공 뭐 국방 분야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 뭐 엔진이나 아니면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외국인에 대한 리스트릭트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한 연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국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저 같은 이제 순수 과학을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질문이었고요. 적절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관심 있는 미국 기업의 공식 채용 공고 아닌 기관의 공식 채용 전에 미리 접촉할 수가 있나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예. 미국은 공채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커넥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주위에 이제 약간 그, 뽑는 분이 이제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분야에 아는 분이 있으시면 미국에 있는 그분한테 컨택을 해가지고 나 여기에 관심 있고 좀 지원을 하고 싶은데 너 혹시 거기에 HR 이제 휴먼 리소스라고 하죠. 담당 인사 알고 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아니면 이제 그런 게 없다 하면은 직접 이제 컨택터스나 아니면 그 관심 있는 분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기획 책임 연구원 이 사람들 직접 메일을 써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굉장히 다 바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되게 그 사람들한테 커스터마이즈, 이렇게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단시간에 내 스펙을 알 수 있고, 나의 능력을 알 수 있게 잘 소화된, 그런 이메일들을 보내고, 이 사람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게 약간 미끼, 샘플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메일을 볼 때 한 50개씩 보내면은 30개는 씹히고, 20개 중에서도 한 15개는 굉장히 이제 좀, 안 뽑는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의 이제 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야구도 그렇잖아요. 3할 타자 10번 중에서 3번만 치면 이제 훌륭한 타자라고 하는 것처럼 10번 보내면 이제 3개만 받아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사 포스닥 기본 타임라인이 궁금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나사 포스닥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PP 같은 경우는 1년에 크게 세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arch 사이클, July 사이클, November 사이클이라고 해서 1년에 3번 뽑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March, July, November가 데드라인입니다. 그래서 3월 1일, 7월 1일, 11월 1일이 데드라인인데 그 사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1월 사이클이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은 하실 수 있는 거는 컨택을 해서 이제 그 담당 PI와 인터뷰를 하고, 너 좋다,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우리 한번 이걸 써보자, 프로포저를. 그래서 프로포저를 쓰면 11월 1일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2개월 안에 결과가 납니다. 그럼 그 2개월 안에 결과가 나면, 됐잖아요. 예를 들어, 되면은, 그때부터 한 3, 4개월 안에 이제 오퍼 레터도 오고,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 계시면은 어떻게 미국으로 와야 될지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럽니다. 저 같은 경우는 MPP는 지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쉽게도. 왜냐면은 하필 그때 코로나라 가지고 임시적으로 막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5페이지의 긴 프로포저를 쓰고도 결국에는 제출 버튼을 못 써가지고 추천서도 3장이나 받았는데 눈물을 머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풀려가지고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합격을 했던 JPL 포닥 같은 경우는 타임라인이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5월쯤에 이제 공고를 보고 그 컨택을 한 다음에 7월쯤에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2개월 걸렸죠. 7월에 인터뷰를 한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해서 10월쯤에 오퍼레터를 받았어요. 이제 합격했다고. 9월에 이제 구두로 약간 미리 이메일을 받고 그래서 10월에 오퍼레터를 받고 그 다음에 보통 2개월 내로 이제 잡을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나 좀 졸업을 해야 되니까 시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4개월 늦췄습니다. 4개월, 5개월. 그건 되게 이제 플렉서블 하니까요. 이제 그건 약간 뭐 상시 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진수님, 지원하려는 연구 분야와 기존 학위 전공 분야 방향이 매우 다르더라도 연결점만 있으면 기존 이력 수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 잠깐만, 이거 이제 질문을 좀 제가 이해를 하려고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채용 공고를 봤을 때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뽑고 싶은가? 경력직을 뽑고 싶은가? 아니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은가? 일단 거기서 니즈를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경력직을, 이것만 잘하는 사람, 일단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것만 잘하는 사람을 뽑고 있다. 이러면은 약간 그럴 때는 이제, 그 분야 전공이 일치를 해야겠죠. 근데, 나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연결점만 있고, 그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잘 셀링을 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러면 사실 그렇게까지 너 이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전공이 없기 때문에 안 뽑아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케이스였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부 때 4년 동안 배워서 뭘 배웁니까? 어차피 대학원 2년 하고 저 박사과정 해도 아직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 결국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울 자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배울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되게 높이 사기도 하고요. 저는 실제로 대학원 와서 양자역학을 공부하기도 했었고, 컴퓨팅도 저는 매트랩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가서 매트랩하고, 지금은 또 이제 배운 적도 없는 C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점을 되게 리즈너블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JPL에서도 Human Health Performance Directorate 관련 연구가 있나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JPL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Opportunity 타이틀 있잖아요. 타이틀 Opportunity 가셔서 관련 이제 그런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그 위주로 솔팅을 이제 프로파일 솔팅을 한 다음에 내 연구랑 어떻게 연결을 될지 보시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휴먼 헬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우주인 나중에 보내려고 할 건데, 그러면은 우주에서의 그 사람의 그런 뭐 바이오리즘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고요. 휴학 기간 동안 영어 실력이 많이 늘으셨는지 영어 스킬을 위해? 저는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조금, 저는 사실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난 편이라서 뭐 딱히 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는 전 라이팅을 굉장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어드바이저, 이제 제 대학원 어드바이저가 그렇게 말해줘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많이 들었죠. 라이팅 스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카데미아나 아니면 이런 연구 쪽에서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결국엔 논문이니까. 그래서 라이팅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훈련으로 극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도 많이 듣고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 그래서 첫 논문이 4년이나 걸렸었어요. 라이팅 스킬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논문을 읽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그 다음에 많이 써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좋은 논문들이라고 해서 네이처나 사이언스 약간 임팩트 팩터가 높은 걸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이제 그런 논문들은 임팩트가 높은 걸 사실 또 굉장히 이제 플래그십이 되는 논문들이 있어요, 각 분야에. 그래서 풀페이퍼라고 해서 15장짜리 이런 논문들. 저는 그런 논문들도 되게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제 풀페이퍼들을 보고, 쓰는 거를 연습을 하는 게 전 더 이제 라이팅 스킬을 기르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루 일과가 어떤지 연구 외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사실 좀 여행 이런 것도 안 좋아하고, 그래서 집에 좀 있는 걸 좋아해서 유튜브 보고 막 스타크래프트 빠른번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연구 외에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건 아무래도 과학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융이나 이제 컨설팅 쪽으로도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아카데미아에 있으면 약간 그런 게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약간 제가 따로 주식 동아리도 만들어서 굉장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뭐 과외 활동이죠. JPL의 과제 책임자의 연구와 지원자의 연구 주제나 방향. 예. 이거는 준님의 질문. 지원을 하는 경우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그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주제가 똑같냐 다르냐가 아니라 PI가 오케이 하냐 안 하냐. 그 아이디어 굉장히 이제 컨빈스드가 됐냐 안 됐냐기 때문에, 사실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걸 논리 정연하게 제안을 해서 그 어드바이저가 좋아하면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유연합니다. 미국은 특히나 제가 사실 뭐 한국에서 공부를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유연합니다. 굉장히 유연합니다. 되게 두서가 없고 제가 약간 좀 오르가나이즈 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나름 여러분들에게 시간 낭비가 안 되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